자, 여기 G3 오늘부터 하는 내용은 조금 어려운 건 아니야. 자, 요 학생수 문제 보세요. 학생수. 지금 어느 중학교에 올해 학생수와 여학생수는 작년에 비해 이 학생수 문제 있지. 학생수 문제 푸는 방법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일단 뭘 만들어야 되냐? 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표를. 표.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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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이렇게 표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여기에 작년, 올해 여기가 남자, 여자 이렇게 표를 만들어놔. 이렇게 표를 만들었지.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올해의 남학생 수 구하는 거야. 올해 남학생 수니까 여기 구하는 거예요. 여기가 몇 명이냐? 여기 구하는 거예요. 여기 구하는 거예요. 다시. 자, 작년 남학생, 여학생, 올해 남학생, 여학생을 여기 이제 적으면 돼. 이렇게. 여기 읽어가면서. 자, 요 표 작성하는 법 익혀야 된다. 작년, 올해, 남자, 여자. 작년, 올해, 남자, 물론 여자, 남자 바뀌어도 돼. 바뀌어도 돼. 자, 그러면 지금 잘 봐.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는 거니까 보세요. 우리가 뭘 구하는 거냐면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해야 돼. 그럼 보통 얘를 이제 X라고 놉니다. 얘를 올해 남학생 수를 여기를 X라고 원래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너무 복잡해져. 푸는데. 그래서 왜 이게 복잡해지냐? 이제 조금 더 설명할게요. 구하는 거는 올해 남학생이지만 이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는 작년 남학생을 X라고 놓고 풀자 이 말이지. 왜? 지금 여기 문제 설명 읽으면 올해의 남학생, 여학생을 작년에 비해서 설명을 해놨어. 다시 올해의 남자, 여자를 작년도에 비교해서 이거를 설명을 해놨다고. 작년을 기준으로 올해를 설명했단 말이야. 그래서 자, 올해 남학생 수는 이제 여기 들어갈 거야. 여기 들어갈 거는 작년에 비해 10%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 남학생이 200명이었다고 해. 작년 남자가 200명이야. 그러면 올해는 작년 200명에 10%가 증가했어. 그러면 200명의 10%라는 거는 200 곱하기 100분의 10이야. 200 곱하기 100분의 10이니까 약분 2개 하면은 얼마냐면 20명이 증가했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지. 20명이 증가한 거야. 그래서 작년 남학생을 X라고 하잖아요. 그럼 올해는 얼마만큼 증가했냐면 X의 100분의 20. 이만큼 증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학생은 잘 보세요. 작년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합이 650이잖아. 그럼 우리 했다. 작년에 남학생과 여학생을 합해서 650명이야. 근데 내가 남자를 X명이라고 했어. 그럼 여자는 몇 명이에요? 시작. 650 빼기 X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지. 즉 남자와 여자를 더해서 650이야. 근데 내가 남자를 X명이라고 하면 여자는 이렇게 이항하면 650 빼기 X명이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 남자는 작년에 남자가 예를 들어서 200명이면
여자는 450명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작년 남자를 이제 X라고 하고 올해 작년 여자를 650 빼기 X라고 했습니다. 근데 올해 남자는 이만큼 증가했어요. 이만큼 증가하고 여학생은 지금 이거잖아. 여학생은 6%가 감소했어. 6% 감소했으니까 작년 즉 650 빼기 X의 100분의 6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하니까 여기에 빼기를 붙여야 돼요. 얘는 플러스야. 이만큼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이만큼 줄어들었으니까 빼기다 이 말이지. 일단 표가 작성됐죠. 그지? 올해는 작년에 비해 9명이 늘었다고 한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9명이 늘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일단 여기서 식이 나와. 식은 어디서 나오냐? 식은 이제 이쪽에서 나옵니다. 식은. 자, 올해 이만큼 증가했지. 즉, 얼마만큼 증가했냐면 100분의 20x만큼 증가했어. 올해 여학생은 650 빼기 x 곱하기 100분의 6만큼 감소했어. 감소했으니까 빼라 이 말이지. 그래서 총 9명이 늘었으니까 이게 9명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라. 올해 잘 보세요. 요게 30명 늘었어. 플러스 30이야.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1명이야. 그럼 총 남학생은 30명 들어오고 여학생이 21명 나갔네. 그럼 몇 명 늘어난 거야? 9명 늘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얼마만큼 증가했냐만 쓰는 거예요. 이만큼 증가하고 이만큼 감소해서 결국에 9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9명이 줄어들었다. 9명이 줄어들었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야 되겠지. 9명이 줄어들었다는 건 이거야. 남자는 30명 들어왔는데 여자가 39명이 줄었어요. 그러면은 30명이 늘어났는데 여학생이 39명 빠져나가 버리니까 총 9명이 줄어든 거니까 이때는 빼기 9라고 해야 되겠지. 이해했냐? 다시. 자, 항상 표를 작성. 항상 표 작성합니다. 여기가 작년 남학생 수야. 그러면 여기가 여학생 수야. 그러면 올해에 어떻게 됐는가를 여기서 설명을 했다는 거지. 올해는 작년에 비해 10% 증가했으니까 이만큼 사람 수가 더 늘었다 이 말이야. 이만큼이 더 늘어난 거야. 여학생은 작년에 6% 감소했으니까 이만큼 줄어든 거예요. 줄어들었으니까 빼기를 붙여야 돼. 늘어났으니까 여기는 플러스고. 근데 우리가 보통 플러스는 안 쓴다 이 말이지. 즉 남학생은 플러스고 여학생은 빼기여서 결국에 플러스고 9명이 늘어났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쓰는 거지. 식을. 여기까지 됐어? 다시 요거는 뭐야? 남학생 이만큼 늘었다. 20명 늘었다. 30명 늘었다. 요만큼 늘었어. 여학생이 줄어들었으니까 빼기 붙인 거야. 이 여학생의 6%, 여학생의 6%니까 100분의 60이 줄어들었어. 그래서 플러스 9명이 됐다는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요 식에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분모에 100, 100이 있습니다. 100, 100이 있으니까 양변에 100을 곱해야 돼. 100 곱하는 방법이야. 100 곱하는 방법은 왼쪽에 100을 곱하고 오른쪽에도 100을 곱하면 되겠죠. 자, 100이 이렇게 곱해집니다. 100이 곱해지면 100이 약분이 되죠? 그래서 20x. 끝. 자, 빼기. 100이 이렇게 곱해집니다. 100이 여기에 곱해지면 얘랑 약분되지. 얘랑 약분되지. 그래서 6, 그 다음에 650, 연필 놓고 650 곱하기 x죠? 이퀄 900이 되겠지. 이제 이 방정식을 푸시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너희들이 풀어야 돼. 알겠냐? 다시 표 작성한 다음에 작년 남자를 X로 놔야 돼. 올해를 X로 놔버리면 문제가 안 풀려. 복잡해져. 작년을 X. 그러면 작년 여학생은 문제 읽어보면 650 빼기 X야.
즉 X의 20%가 늘어났으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여자 이만큼의 6%가 감소했으니까 빼기. 두 개를 이제 더하면 9 플러스 9가 돼야 된단 말이지. 알겠지? 자, 이 문제 했습니다. G32번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G32번입니다. G32번. 지금 이게 어떤 문제야? 학생 수, 남자 여학생 증가 감소 문제야. 남자 여학생 증가 감소 문제. 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 일단 표를 만들어라. 표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작년, 여기에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올해. 자, 그리고 이제 집어넣습니다. 문제 읽어보세요. 자, 뭘 구하는 겁니까? 작년 전체 학생 수 구하는 거예요. 작년에 전체 학생 수니까 작년 남자와 여자 이거 여기서 잠깐만. 이 문제 풀고 보면 작년 남학생, 여학생 요게 몇 명이냐 구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서 무조건 작년 남학생을 X로 설명해라 이런 거지. 일단 작년 남학생을 X로, 그죠? 여기까지. 네, 설명 읽습니다.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 12% 증가했네. 12% 증가했다.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 12% 증가하여 42명이 늘어났고, 여학생 수는 12%가 감소하여 48명이 줄어들었다. 작년 전체 학생 수를 구하죠. 그럼 보세요. 올해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 작년에 비해 12% 늘어났거든. 여기 얼마야? 시작. 여기 얼마야? 시작.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올해 얼마만큼 늘어났어? X 곱하기 100분의 12만큼 증가했지. 그래서 42명이 늘었지. 42명이 늘었다는 말은 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42명이 늘어났다. 요 표현을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요 표현 어떻게 해야 돼? 작년에 X명이야. 근데 올해는 12% 늘어나서 12%가 증가하여 몇 명이 늘어났냐면 42명이 늘어났대. 42명이 늘어났대. 그 다음에 잠깐만, 그러면 여학생 자, 그럼 지금 작년에 비해 12% 늘어나서 42명 늘어났다니까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즉 X 곱하기 100분의 12가 몇 명이 돼야 돼? 42명이 돼야 되겠지. 그치? 다시 여기 설명. 작년 남학생 수가 X명이야. 그러면 X명에 대하여 12% 증가했으니까 X 곱하기 100분의 10이야. 이게 42가 돼야 되겠지. 42명 늘어났으니까. 그럼 이게 이제 42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X를 어떻게 구해야지? 여기서 이제 X는 어떻게 구해야 돼? X는 양변에 뭘 곱하면 돼요? 100분의 12가 없어져. 이거 역수 곱하면 되겠지. 양변에 12분의 100. 양변에 12분의 100이야.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니까 X는 약분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42 곱하기 12분의 100 하면 얼마냐? 이거 얼마야? 350명이야. 여기가. 그래서 X가 350명. 이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X가 나와. 요게 지금 몇 명이냐면 350명입니다. 350명.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 수는 이 여학생 수 모르지. 그 여학생 모르는 게 이렇게 Y라고 해봐. 이렇게
y라고 하면 y의 12%가 감소해. 즉 100분의 12만큼 감소했다. 감소하면 빼기 붙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48명이 줄었으니까 요놈 마이너스 y 곱하기 100분의 12 이게 마이너스 48이 돼야 되겠죠. 줄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뭘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y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몇 명이 늘어났냐 숫자가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x 곱하기 100분의 12가 42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 곱하기 100분의 12가 48이 돼야 돼. 물론 여기 빼기 붙죠? 얘도 빼기 붙어야 되겠지. 줄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요 식에서 y는 몇 명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 x를 구하려면 100분의 10이니까 양변에 12분의 100을 곱해줘야 돼. 그럼 이게 약분하면 x만 남지. 자, 지금 나온 문제 알겠어요? 응?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위에서 풀었던 거 좀 다르지. 이거는 이제 여기서 바로 x와 y를 구해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자, 이 문제에서요. 자, 다시 이 문제에서 x를 구하잖아. 그럼 x를 구하면 이게 답이야? 지금 이 x는 뭐야? 작년 남학생 수야. 그러니까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려면 이 x에다가 플러스 뭐 100분의 20x를 더해줘야 돼.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다시 올해 남학생 수는요, 이 두 개를 더한 게 바로 올해 남학생. 작년에다가 이만큼 더해줘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이 400명인데 올해가 80명 늘어나면 답은 480명이지 400명이 아니다. 왜? 나는 x를 작년 남학생 보고 풀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에다 이거를 더해야지 바로 올해 답이 나온다 이 말이지. 알겠지? 자, 그래서 남학생 수, 여학생 수 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거속시 문제입니다. 38번 보겠습니다. 오늘 학생 수와 요 거속시 문제는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어.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거속시 문제가 나와도 마찬가지로 표를 써야 됩니다. 자, 표 쓰는 거 잘 보세요. 자, 여기에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몇 칸? 3칸, 4칸으로 만들어. 이건 좀 더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거리, 속력, 시간. 이 순서 바뀌면 안 돼. 거속시 이 순서대로 반드시 써야 됩니다.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거속시 순서.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읽어봐야 돼. 문제를 읽어보면 두 지점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까지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데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때를 설명해 놨으니까 여기는 갈 때의 거리 속력 시간을 쓰고, 그 다음에 다음은 올 때의 거리 속력 시간, 이 네모 칸만 채우면 끝나는 거야. 그럼 볼래? 갈 때 거리가 얼마? 지금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A, B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만큼을 x라고 놔야지. 그럼 당연히 갈 때 거리도 x요, 올 때 거리도 x겠지. 갈 때도 x, 올 때도 x니까. 이제 똑같이 채웠네. 그 다음에 갈 때 속력이 나왔어. 갈 때는 얼마로? 50km로 시속. 그러니까 시속 50km는 1시간에 50km 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갈 때 속력이 50입니다. 돌아올 때는 좀 더 빠르네요. 1시간에 80으로 달렸으니까 여기 80이네요. 칸 다 채웠네. 그런데 갈 때가 올 때보다 27분 더 걸렸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킬로미터는 시간하고 매치가 되고 미터는 분하고 매치가 돼. 그러니까 단위를 포함해야 돼.
자, 그래서 이 속력이 킬로미터니까 이 시간을 27분을 시간으로 고쳐야 돼. 27분을 시간으로 고치면 뭘로 나눠줘야 되냐? 27분을 시간으로 나누려면 뭘로 나눠줘야 돼? 6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27분이라고 쓰면 안 되고 60분의 27시간이라고 적어야 되겠지. 시간을 분으로 고치려면 60분을 곱하잖아. 그럼 반대로 분을 시간으로 고치려면 60으로 나눠줘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분이야. 30분은 몇 시간이냐라고 물어보면 얘를 그냥 60으로 나누면 돼요. 60으로 나누면 약분하면 2분의 1시간입니다. 알겠죠? 분을 시간으로 하는 건 60으로 나누면 돼. 자, 그러면 뭐라? 지금 갈 때에 여기서 이제 얘는 안 나왔어. 이거는 이제 구해야 돼. 그럼 공식이 뭐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거든. 그대로 쓰면 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갈 때 시간은 50분의 x야. 올 때 시간은 80분의 x야. 이렇게. 그런데 갈 때 시간과 올 때 시간이 같냐? 지금 갈 때 걸린 시간과 올 때 걸린 시간이 같아? 아니지. 갈 때가 요렇게 갈 때가 50이고 올 때가 80이니까 갈 때가 시간이 더 걸리겠지. 그치? 즉 갈 때 50분의 x라는 시간에다가 60분의 27시간을 더하면 그게 올 때, 잠깐만. 자, 지금 얘랑 누가 더 작냐, 시간이? 얘랑 누가 더 작아? 올 때가 더 작겠지. 아니, 갈 때가 예를 들어서 갈 때가 3시간 걸리면 올 때는 더 빨리 올 거 아니야. 올 때는 한 1시간 걸렸을 거 아니야. 속도가 더 빠르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 갈 때가 올 때보다 27분 더 걸렸다는 거잖아.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올 때 시간에다가 잘 봐. 60분에 27을 더하면 그게 바로 갈 때의 시간이 나오겠지. 즉 80분의 x에 27분은 60분에 27을 더해버리면 갈 때 시간이 더 걸린다는 말이지. 예를 들어 이런 거. 자, 봐봐. 자, 돌아올 때는요 20분 걸렸어. 근데 얘가 27분 더 걸려서 갈 때는 47분 걸렸다. 뭐 이런 뜻이 아니겠어 지금? 돌아올 때 20분 걸리고 그 다음에 갈 때는 47분 걸렸잖아. 몇 분 차이야? 27분 더 걸리니까 요 올 때의 시간에 27분을 더하면 갈 때의 시간이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식은 어디서 세웠습니까? 여기서 바로 식을 세운다 이 말이지. 왜? 바로 요 문장을 가지고 갈 때, 올 때보다 27분이 더 걸렸으니까 바로 시간에서 식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지. 즉 여기 x, 50, 80은 여기에 다 나온 내용이야. 그리고 여기 시간은 공식이 속력분의 거리니까 50분의 x, 속력분의 거리니까 80분의 x. 이걸 가지고 얘랑 27분을 가지고 식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지. 알겠지? 이해됐냐? 그래서 올 때에다가 27분을 더하면 갈 때 시간이 되는 거야. 이 갈 때 27을 더해버리면 안 돼. 알았지? 이게 더 작잖아. 이게 더 작게 걸렸잖아. 여기서 x를 구하시면 돼. 자, 이번에는요, 이거 해볼까요? G4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G40번. 표 기억해놔야 돼. 표. 자, 거속시 문제가 나오면 표를 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세 칸. 하나, 둘, 세 칸, 네 칸. 그 다음에 거리, 속력, 시간.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읽어봐야 돼. 이번에는 등산을 합니다. 산 등산을 가. 산은 올라갔다가 내려와. 올라갔다 내려온다. 이때 뭘 구하는 거냐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을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가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가 있어. 잘 보세요.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니까 여기 구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여기가 얼마냐 이거 구하는 거지. 그지? 제발 다시.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니까 여기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보통 여기를 x라고 봅니다. 이렇게. 여기를 x라고 해요. 그러면 문제가 좀 불편해. 그래서 이 거속시 문제는 걸린 시간 여기를 구하는 거지만 지금 문제 읽어보면요. 등산하는데 올라갈 때는 2km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3km로 내려와서 총 4시간이 걸렸다. 근데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의 등산로가 같다. 등산로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이 방향으로 다시 내려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뭘 몰라? 올라갈 때 거리를 여기도 몰라.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를 보통 x로 써줘라 이 말이지. 그럼 내려올 때 당연히 x겠죠? 몰라?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여기가 x면 이만큼이 x면 내려올 때도 x야. 속력은 이제 나왔어. 속력은 얼마야? 내려올 때 속력 얼마야? 올라갈 때는 2km, 내려올 때는 3km. 그러니까 내려올 때가 더 속도가 빨라.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 시간이 식으로 만들어져. 여기 어떻게 쓴다고? 2분의 x. 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여기는 3분의 x지. 얘랑 그 다음에 얘랑 가지고 식을 세우면 돼. 식을 세우면 돼. 그럼 식 바로 나오는데. 시작.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시작. 시작. 식이 어떻게 만들어? 올라갈 때 시간이 이거야. 내려갈 때 시간이 이거야. 근데 4시간이 걸렸대. 그럼 시간 어떻게 해? 시작. 2분의 x 더하기 3분의 x가 얼마? 4 이러면 되지. 알겠지? 이거는 여기도 킬로미터고 4시간. 이것도 시간이니까 뭐 바꿀 필요는 없겠죠. 문제 이건 더 깔끔하네. 됐어요? 됐죠? 자, 표 기억해라. 거속시. 여기는 뭘 적어? 여기서 나오는 내용 설명.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의 거속시를 각각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얘랑 더하면 총 4시간이 걸려서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다시 요 문제 풀 때 주의사항은 지금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니까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여기를 구하는 거니까 보통 여기를 x라고 놓는데 거속시 문제는 거리도 모르면 거리를 먼저 x라고 놓는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답이 x는 예를 들어서 8이 나왔어요. 답은 8이 아니야. 뭘 구하는 거야?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니까 2분의 x니까 2분의 8이니까 답은 4시간 이렇게 해. 알았지? 됐어요? 지금 여기서 문제는 어디를 구하는 거야? 어디?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니까 여기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를 x라고 쓰지 않고 거리를 먼저 x라고 쓰면 이 시간이 표현이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알았지? 여기가 됐어? 왜? 여기 시간에 대한 정보가 나왔잖아. 시간에 대한 정보가 나왔으니까 이 시간을 가지고 식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거리를 x라고 보면 좀 더 편하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 G43 먼저 하겠습니다. G43. 자,